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왕,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 공부하겠어요. 자,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자, 미리 좀 써놨는데 고려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고려의 건국 과정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일단 900년에 후백제가 건국했다. 누가? 견훤이가. 지금의 전주 어딥니까? 완산주를 근거지로 해서 후백제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자 1년 뒤인 901년 후고구려가 궁에 의해서 송악에서 탄생했다. 이 궁의 오른팔이 누구였다? 왕건이었다. 궁에 어떤 짓 했어요? 그렇죠. 관심법을 사용해서 신하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자 사이코 짓을 하니까 왕건이가 궁예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돼서 이름을 고려라고 지었죠. 연도가 언제야? 918년입니다. 아셔야 돼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도는 어딥니까? 그렇죠. 왕건의 고향 송악. 송악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헷갈리지 마. 자, 지금이 어디야? 개성 아닙니까? 개경, 개성. 같이 연결된다는 건 무조건이야. 자, 그 다음에 935년. 내가 왜 갑자기 울라 그럴까? 그렇죠. 1000년 동안 유지되었던 뭡니까? 신라가 자 견훤은 성격 들어오니까 누구한테 전쟁도 안 하고 나라를 넘겨. 그렇죠. 왕건이가 좀 착했던 모양이야. 고려에 전쟁도 안 하고 뭐 했다? 항복했다. 그러면 신라의 마지막 임금 정도는 우리가 알아줘야겠네요. 무슨 왕? 갱자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경순왕이죠. 갱순왕. 자, 사람 이름은 뭐예요? 김부라고 합니다. 왜 김부를 내가 써드리냐면요. 요 경순왕 김부가 나중에 고려에 귀의했잖아. 항복했으니까. 그렇죠. 최초의 뭐가 된다? 고려 최초의 이 사신관이 된다. 요거 미리 알아놓으라고 제가 일부러 뭡니까? 써드린 겁니다. 사신관이 됐다. 됐습니까? 자, 이제 신라 항복했으니까 누구만 남았어? 그렇죠. 936년 누구만 남았다? 후백제만 남았네. 그럼 뭐예요? 고려하고 다이다이 까겠네. 원래 후백제가 고려보다 힘이 더 셌어요. 그런데 자 왕위 계승권 문제로 후백제 뭐가 일어나? 내분이 일어났어요. 견훤이는 막내한테 주고 싶었는데 금강한테 주고 싶었는데 누가 열받겠어? 첫째 신검이 열받겠죠. 그래서 아빠를 뭡니까? 납치해서 뭡니까? 절에 유폐시켰어. 아빠는 대단한 사람이 안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구들장을 뚫어서 땅을 파서 왕건이한테 항복하면서 중요 정보를 뭡니까? 왕건이한테 다 넘겨줬다. 그럼 전쟁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결국 뭐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고려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없다. 됐습니까? 여기서 고려가 승리했다는 말은 뭐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936년에 뭐가 통일됐다? 후삼국이 뭐 됐다는 거야? 통일됐다. 이 말입니다. 936년 후삼국 통일. 됐습니까? 자, 이제 고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 순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라를 만든 왕을 뭐라 그래? 말씀 잘하셨어요. 태조라고 하잖아. 태조 왕건. 조선 만든 사람 누구야? 태조 이성계 아닙니까? 그럼 태조의 이름은 누구야? 왕서방이 아니라 누구다? 왕건이다. 자, 나라를 만들면 할 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겠죠. 자, 나라 만드는 게 뭡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라 만드는 건 쉬워요. 나라를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왕건은 나라를 유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일단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그렇죠. 지금의 대통령도 백성들한테 잘못 보이면 잘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려 때도 왕건한테 뭡니까? 왕건도 백성한테 인기를 끌어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안정시켜야 돼? 백성민자, 생활생자. 뭐예요? 백성의 생활을 뭐 해야 돼? 안정시키는 민생 안정 정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중요합니다, 이거. 그전에는요, 여러분 100만 원 벌면 50만 원 세금으로 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2분의 1세. 2분의 1세에서 야, 너 100만 원 벌면 백성들아 10만 원만 내라. 뭘 10분의 1세로 세금을 뭐 했습니까?
감해 주셨잖아. 여러분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대통령이 세금 감해주면 그 대통령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입니다. 아빠가. 알겠죠? 아빠한테 꼭 물어보세요. 세금을 감면해 줬으니까 민간 뭡니까? 백성의 생활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백성을 다루는데도 도덕이 있는 거야, 도덕이 없는 거야? 그렇죠. 도덕과 윤리가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취급한다. 누구를 취급해? 백성민자. 외워도 백성을 취급할 때도 있을 유자 뭐가 있어야 돼? 도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뭡니까? 2분의 1세 받아 처먹지 말고 10분의 1세 함으로써 세금 감면을 함으로써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그러니까 민생 안정 정책이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왕건은 뭡니까?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라를 만들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왕이 됐습니까? 그렇죠. 호족 때문에 왕 된 겁니다. 그럼 호족한테 잘못 보이면 자기도 언제 쫓겨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달래야 돼, 안 달래야 돼? 달래야겠지. 당근을 하나 줘야겠지. 그게 무슨 책입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달래는 책이 회유책 아닙니까? 무조건 알아야 돼. 저 어떻게 달래야 됩니까? 그렇죠. 호족과 친척 관계를 맺으면 되잖아. 왕건 여자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몇 번 했어요? 누구는 한 번도 하기 힘든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결혼을 29번 뭘 했습니까? 결혼했어요. 여자가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닙니다. 호족의 딸들과 29번 결혼함으로써 호족과 사돈관계를 맺으면 호족이 불만이 있어도 쿠데타나 반란 못 일으킬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정책을 달래는 정책이죠. 뭐예요? 이러한 정책을 결혼 뭐라고 한다? 정책이라 한다. 자, 여러분 왕씨. 자, 여러분 조선시대 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려 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의 성을 받으면 기분 좋아, 기분 들어. 기분 좋겠죠. 그러니까 호족들한테 어떤 성을 줍니까? 왕씨 성을 갖다가 뭐합니까? 하사하잖아. 자,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 하사할 사자. 왕씨 성자. 무슨 정책? 사성 정책을 실시했다. 첫 번째 회유책은 결혼 정책, 두 번째는 뭡니까? 사성 정책. 이거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회유만 하면 들고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5살짜리 애들한테 계속 사탕만 주고 달래면 기어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뭘 해야 됩니까? 강하게 해야죠. 채찍을 가야죠. 이게 무슨 책? 강경책입니다. 강경책에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통신라 때부터 공부해야 돼요. 이거는 왜? 통일신라 시대 때 무슨 제도가 있었습니까? 무슨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통일신라 시대 때 지방의 지방관을 파견할 때, 자, 수도인 경주에 자식을 머물게 했던 무슨 제도가 있었다? 인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자, 그 인질제도 이름이 뭡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상수리 제도 아닙니까? 통일신라 때 있던 제도입니다. 이걸 강경책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걸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상수리 제도를 무슨 제도? 기인 제도로 이름을 바꿔서 호족을 강경하게 되었다. 뭡니까? 똑같습니다. 자, 지방관 파견할 때 호족의 아들을 수도인 어딥니까? 송악에 머물게 한 무슨 제도? 이 인질 제도를 통해서 호족을 단속했다는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 좀 전에 했는데 무슨 제도? 사신관 제도. 사신관 제도. 최초의 사신관이 누구였다고? 그렇죠. 고려에 항복했던 통일신라, 즉 신라의 마지막 왕 누구? 김부가, 경순왕이 최초의 사신관이고, 자, 호족을 갖다가 어딥니까? 뭘로 보내는 겁니까? 출신 지역으로 보내는 걸 뭐라고 한다? 사신관 제도라고 한다. 자, 사신관 제도와 뭡니까?
인질제도인 기인제도를 통해서 호족을 강경하게 대했다. 회유책과 강경책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왕건은요, 왜 이름을 고려라고 지었습니까? 누구를 본받기 위해서? 말씀 잘하셨어요. 고구려, 특히 광개토대왕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왕건이도 세 번째 정책 뭐예요? 그렇죠. 북진 정책을 추진했겠네요. 됐습니까? 북진 정책 추진하려면 수도인 어디입니까? 개경보다는 그 위쪽에 있는 서경, 즉 평양이 중요하겠네요. 왜? 위에 있으니까 북진 정책의 전초 기지로 사용하면 되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북진 정책에서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서경을 매우 중시했구나.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성공했어, 실패했어? 성공했잖아. 태조 말년에 청천강에서 어디까지 먹었어? 말씀 잘하셨어요. 영망까지 뭡니까? 국경을 확장하고 북진 정책을 성공시켰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태조가 죽을 때 후대 왕들을 위해서 유언서, 죽으면 유언하잖아. 유언서를 하나 내렸는데 그게 뭐다? 후뇨 10조. 후뇨 10조의 내용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렇죠. 거란족을 멀리하자. 멀리해라. 이거 오랑캐 놈이다. 왜 그럴까요? 거란족이 926년 고구려를 이어받아 뭡니까? 나라를 세운 발해가 있었잖아. 920년에 거란족이 누구를 멸망시켰다? 발해를 멸망시켰다. 발해는 우리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거란족에 대해서 왕건은 좋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고려는 성리학 유교사입니까? 불교사입니까? 그렇죠. 불교 사회잖아. 그럼 무슨 행사를 크게 해야 돼? 불교 행사를 크게 해라. 그게 뭡니까? 연등회, 또 뭡니까? 팔관회 같은 불교 행사를 거창하게 하라. 자, 그래서 요걸 통해서 볼 때 고려는 불교 사회였구나.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무슨 북진 정책 하기 위해서 서경을 중시하라. 훈요 10조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자, 왕건의 정책은 요 정도 하고 왕건 다음에 임금 누굽니까? 그렇죠. 해종. 해종 때부터 나라 상태 좋아졌을까? 안 좋아졌을까? 안 좋아졌겠죠. 왜 안 좋아졌어? 왕건이 다 잘했는데 뭐가 문제야? 29번 결혼했잖아. 그럼 아들내미들이 많겠나 안 많겠나? 많겠죠. 100명가량 되잖아요. 그럼 치열한 무슨 쟁탈전? 왕위 쟁탈전. 그 왕위 쟁탈전의 희생양이 해종입니다. 업적 있을까 없을까? 없다. 해종은 절대 외우지 마세요. 해종 다음에 임금이 누굽니까? 정종 아닙니까? 정종도 왕위 쟁탈전의 희생양이다. 둘 다 뭐예요? 호족의 뭡니까? 호족의 압박으로 왕권이 약화됐다. 하지만 정종 때 있었던 사건은 살짝 알아두세요. 수도인 개경, 즉 송악에서 호족들이 하도 지랄을 하니까 정종이 수도를 한번 옮겨볼까? 뭘 추진했다? 서경, 천도. 그렇죠. 평양. 평양으로 천도해볼까? 천도했습니까? 못했다. 모았다. 추진만 하다가 아름답게 사망하셨다. 결국은 계속 개경이 수도인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고려 왕조는 유지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 말이야. 없다. 그래서 혜성같이 나온 사람이 뭐다? 미칠광 종총입니다. 빛날광인데 제가 미칠광으로 했어요. 왜 미칠광으로 내가 했을까? 그렇죠. 이 사람은 앞에 봤잖아. 왕컨이 홍냥홍냥 해가지고 뭡니까? 호족한테 시달림 당했잖아. 그래서 얘는 즉위할 때부터 왕권 강화를 안 하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왕실의 권위가 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미친 듯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누구다? 광종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더럽게 잘 나오는 분이 광종이다. 맞잖아. 왕권의 불안정에서 왕권의 안정을 뭡니까 도모하기 위해서 왕이 됐잖아. 그럼 왕권의 안정과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까요? 그렇죠. 이 당시에 호족들 부자였어 안 부자였어? 부자였잖아. 왜? 여러분 예전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땅이 많으면 즉 농장이 많으면 부자입니다. 농장이 많으니까 국가 재정은 결핍되고 호족의 경제력은 증가하잖아. 요거 해결되지 않으면 광종의 왕권은 앞의 왕 해종과 정종처럼 희바리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뭡니까? 그렇죠. 호족은 이 대농장에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일반 평민을 뭐로 만들어? 그렇죠.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노비로 만들어서 대농장 경영에 노동력을 충당하잖아. 어떻게든 광종은 요걸 갖다가 끊어내야지만 왕권 강화된다. 그럼 그래서 했던 정책이 그 유명한 무슨 안건법 말씀 잘하셨어요. 시험에 100% 나옵니다. 100%. 노비 안건법이다. 노비안건법은 제목에 다 나와 있네요. 억울하게 호족에 의해서 노비가 된 자는 뭐로 바꿔준다? 원래 자리였던 평민으로 바꿔준다. 그럼 왕으로 봤을 때는 일석이조네요. 왜? 노비는 짐승이잖아.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냈는데 평민이 됐으니까 왕한테 뭘 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럼 국가 재정이 강화되면서 무슨 권 강화? 왕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없다. 원리를 알아야 돼. 단순하게 외우지 마. 제발. 지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이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 뭐예요? 그렇죠. 노비는 재산이잖아. 호족의 재산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대농장 경영할 사람들 없어진 거 아닙니까? 호족의 경제력이 약해지면서 호족의 파워가 약해지면서 호족의 라이벌인 뭐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광종의 왕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없다. 됐습니까? 자, 여기 첫 번째 개혁, 두 번째 개혁. 여러분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과거 시험 치러 가러 조선시대 때 맨날 문경세제 넘잖아요. 저 어렸을 때 아주 감명 깊게 본 게 전설의 고향이에요. 그럼 과거제가 여러분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을까? 아닙니다. 고려 초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과거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광종이라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렇죠. 중국 사람입니다. 후주 사람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한 사람이 광종이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과거제는 뭐예요? 1차 시험, 2차 필기 시험 있죠? 마지막 3차 시험이 뭐야? 면접이잖아. 마지막 면접관이 누구야? 왕입니다. 그러면 자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과거 시험 치는 사람 왕한테 잘 보여야 돼? 못 보여야 돼? 잘 보여야겠지. 그래서 과거제에 합격한 사람을 뭐라 그래? 신진, 새롭게 등장한 관료들은 자 왕이 나를 뽑아줬으니까 물론 실력도 있어야겠죠. 실력은 실력대로 있지만 마지막 면접에서 왕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왕한테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호족한테 충성 안 하고 왕한테 충성하겠죠. 그러니까 과거제도 무슨 권 강화다? 그렇죠. 왕권 강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호족은 싸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 시험 쳐봤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뽑은 신진 관료이고 호족은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뭐 호족의 간섭을 받지 않겠네. 그러니까 무슨 권 강화? 말씀 잘하셨다. 왕권 강화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왕권을 뭡니까? 강화시키고 호족까지 세 번째 호족들을
숙청함으로써 쫓아냄으로써 호족을 약화시켰다. 그럼 자신감 뿜뿜일까? 자신감 안 뿜뿜일까? 자신감 뿜뿜이겠네. 그렇죠? 그래서 뭘 제정합니까? 이제 서열에 맞게 뭘 입어야 돼? 옷도 1품부터 18품까지 옷을 달리 입어 왕을 중심으로 공복, 국가의 옷복자 아닌가? 국가공자 공복을 제정함으로써 왕을 중심으로 무슨 화? 군대가 서열화 하잖아. 서열화 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 개혁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 뿜뿜이야 안 뿜뿜이야 자신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눈치까지 보지 않겠다. 그래서 중국만 사용하는 무슨 호칭을 사용해? 나는 왕이 아니라 이제부터 황제야. 황제는 뭘 사용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많이 했잖아. 연호 사용해야겠지. 그 연호의 이름이 뭡니까? 광종이니까 뭐다? 광덕. 하나 더 뭡니까?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는 거.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고려의 독자적 세계관을 이 황제와 연호라는 칭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 잘 나와서 우리 극락왕생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 알아야 되냐면요. 자, 중앙정치제도 알아야 됩니다.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자, 중앙. 어떻게 운영했을까? 자, 힘내요, 여러분. 정치. 자, 일단 기본적인 게 몇 성 몇 부입니까? 이성, 뭐다? 육부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이성은 뭐예요? 중서. 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알아야 됩니다. 중서 문화성. 또 하나는 뭘까요? 상서성. 자, 저 이성, 중서 문화성과 상서성 중에 어떻게 좀 중요한 냄새가 납니까? 중서, 이게 더 중요하겠네. 그러니까 중서 문화성이 고려 자, 최고 무슨 기구다? 결정 기구라는 거. 이 중자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서성에서 육부를 뭡니까? 담당 관리하면서 뭡니까? 중앙정치체제가 유지된다. 그럼 육부에서 뭐랍니까? 이호, 예형, 공병, 부. 이게 다 육부잖아. 여기서 뭡니까? 중서문화청에서 결정된 정책을 여기서 실천한다. 뭐한다? 집행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요거 꼭 알아도.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왕에 뭐가 있을까? 그렇죠. 왕의 비서실도 있어야겠네요. 자, 왕의 비서실 이름이 뭡니까? 써놓으세요. 중추원입니다. 왕의 비서실, 즉 중추원은 중요한 곳이야, 안 중요한 곳이야? 그렇죠. 중요하죠. 왜? 왕의 명령을 뭐하는 곳이다? 왕명을 출납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왕 근처에서 비밀 같은 걸 관리하겠죠. 무슨 비밀? 군사, 기밀 같은 거, 비밀 같은 걸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가 뭐다? 중추원이다. 이겁니다. 꼭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고려의 관리 중에서도 점심시간 3시간씩 가지면서 뭡니까? 점심시간 후에 근무 안 하고 우통 벗고 고스 덮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이런 놈들 잡아내야 돼, 안 잡아내야 돼? 잡아내야겠죠. 그 잡아내는 사람들이 누구다? 어사대. 됐습니까? 자, 어사대는 관리를 갖다가 뭐합니까? 자, 다시 관리를 뭐합니까? 감찰하잖아. 상태 안 좋은 공무원들 잡아내잖아. 그 다음에 우통 벗고 고스톱 치면 안 되겠죠. 풍기문란이겠죠. 풍기를 단속하는 이러한 감찰기구. 지금으로 지금 뭐에 해당돼? 공무원들 감사하는 감사원에 해당되는 게 어사대다. 이 말이야, 여러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어사대 꼭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알아야 됩니다. 대간. 대간은 뭐 견제기구다? 왕권 견제기구입니다. 왕도 인간이잖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잘못된 부분을 견제하고 바로 잡아주는 데가 바로 대간입니다. 알겠죠?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고려가 독재 사회가 아니었구나. 왕도 견제받을 수 있구나.
고려 사회는 위대한 사회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대가는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어사대 관리 감찰하니까 어사대 관원과 자 중서문화성의 공부했잖아. 최고위정지 높은 관직이 아니라 중서문화성의 좀 낮은 관직이야. 낭사로 구성되어 있다. 꼭 알아야 돼. 대간의 구성 부서가 어사대 플러스 중서문화성의 뭡니까? 이품이하입니다. 이하니까 좀 낮은 직이야. 낭사로 구성되어 있다. 짬뽕이었다는 거, 왕권 견제 기구였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고려의 회계 관리, 재정 관리, 재정이나 회계를 갖다가 담당하는 부서 뭡니까? 삼사라는 부서가 있었다는 거 실적 알아두시고 자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별표 3개짜리 도병마사 마사와 뭐가 나와야 돼? 식목 도감이 나와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의 첫 번째 특징부터 공부할게요.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도병마사 식목도감은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고려만의 독특한 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없었고 일본도 없었고 미국도 없었고 아프리카도 없는 고려만의 줄끄세요. 고려만의 무슨 기구다? 아주 독자적 기구이다.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짬뽕일까 짜장면일까? 짬뽕이죠. 자, 중서문화성 잘 들어. 중서문화성의 2품 이상입니다. 2품 이상이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고위 관직 고관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대가는 2품 이하 낭사 낮은 사람들이지만 여기 높은 사람이야. 플러스 왕의 비서실 어딥니까? 그렇죠. 중추원 몇 품 이상? 2품 이상의 또 고관이네. 높은 관직 구성되어 있어요. 짬뽕이면서 고관입니다. 그러면 높은 사람이 많다. 귀족적이야. 나처럼 거지적이야. 그렇죠. 고려의 귀족적 정치 행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합니까? 도병마사 병이 있잖아. 병사가 있잖아. 그럼 도병마사는 주로 무슨 업무? 군사 업무 담당하고 식은 뭐예요? 예식, 황제 즉위식, 태자 즉위식 이런 예식이잖아. 예식 같은 거. 또 뭐예요? 법대로 예식해야 돼. 법 같은 걸 담당하는 게 바로 식목도감이다. 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꼭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중앙정치제도 꼭 알아야 되고 특히 도병마사 식목도감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고려만의 독자적 기구였다. 두 번째 뭡니까? 중서문화성의 2품 이상과 중추원의 2품 이상이 짬뽕돼서 만들어졌다. 2품 이상은 너무나 높은 관직이기 때문에 고려의 귀족적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요거까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바로 넘겨서 할게요. 죄송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비상사태입니다. 자, 이 중앙정치조직 했으니까 이제 고려의 지방은 어떻게 담당하는 겁니까? 지방 행정조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다. 일단 지금 조선은 몇 도입니까? 지방이 조선 8도잖아. 됐습니까? 그렇지만 고려는 일단 성종 때부터 할게요. 고려 성종 때는 지방을 몇 목으로 나누었다. 12목으로 나누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왕이 누구야? 그렇죠. 현종이죠. 현종 때 자 8도가 아니라 5도 양계로 지방 행정제도를 개편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양은 뭐예요? 우리 양손할 때 양이 뭡니까? 둘 양자잖아. 그럼 두 개가 있겠네. 뭐가 있습니까? 북쪽 국경선과 맞닿은 데를
북계, 동쪽 국경선과 맞닿은 데를 뭐라고 한다? 동계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이 오도는 뭡니까?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무슨 구역이다? 행정구역이고, 자, 양계는 제가 뭐라 그랬죠? 국경선과 맞닿아 있는 데니까 언제든지 외국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 그럼 무슨 지역입니까? 군사 행정구역이겠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일반 행정구역 5도의 대빵이 누구냐면 조선에서는 관찰사였는데 고려에서는 뭐다? 안찰사다. 요거 알아놓으시고요. 그럼 양계를 갖다가 다스리는 사람은 군사구역이겠네. 그럼 병자 들어가야겠네. 가장 높은 사람이 뭐다? 병마사다. 이 말씀입니다. 요거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에는 무슨 행정구역이 있었다?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향, 부곡, 소입니다. 이 특수행정구역에 있는 사람은 일반 평민입니다. 그런데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했어요. 뭐 세금을 일반 평민들보다 더 많이 내는 곳이 특수행정구역인 향소부곡이다. 자, 그럼 향부곡은 주로 어떤 업무에 종사한다? 농사에 종사하는 평민들이고, 소는 뭐예요? 그렇죠. 물건 만드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다. 이 말입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뭐라고 한다? 주현이라고 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는 현을 뭐라고 한다? 속현이라고 한다. 착각하지 마. 조선은 속현이 없고 주현만 있었어. 무조건 지방관은 파견한 현만 있었는데, 고려는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속현이 훨씬 많았다. 자, 이걸 통해서 고려는 조선에 비하면 중앙 집권적이 아니라 지방관 파견 안 했으니까 니네끼리 놀아라 아닙니까? 지방 분권적이었다는 거, 요것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험 이해하면서 외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뭘 공부합니까? 그렇죠. 고려의 군사제도. 자, 항상 군사제도는 수도를 지키는 무슨 군? 중앙군이 있고, 지방을 지키는 무슨 군? 지방군이 있다는 건 고려뿐만 아니라 어떠한 나라에서도 상식입니다. 자, 중앙군은 뭐다? 2군 6입니다.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2군이 중앙군이고 6위가 지방군 아닙니다. 통틀어서 중앙군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군은 구체적으로 궁궐 같은데 왕 바로 친위군이겠네. 6위는 뭐예요? 수도를 갖다가 지키는 사람들이겠죠. 얘가 왕하고는 더 가깝다는 거, 이군이. 자, 지방군은 뭡니까? 뭐예요? 주현군. 하나 더. 주진군. 주진군. 됐습니까? 그럼 지방은 뭐예요? 우리 좀 전에 공부했잖아. 5도 양계잖아. 그럼 여러분, 5도를 지키는 놈들이 주현군이다. 일반 행정구역. 그 다음에 군사 특수구역. 양계를 지키는 사람이 뭐다? 주진군이다. 오케이? 그럼 어떤 놈들이 상태가 좋아? 그렇죠. 주진군이 시보단 옆차기 하는 아주 잘 짜여진 군대입니다. 왜? 양계가 무슨 구역입니까? 군사 특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주진군은 뭐다? 항상상 준비될 비 상비군이고, 주현군은 조금 떨어진다. 왜? 얘는 무슨 구역이야? 일반 행정구역이니까 아무래도 전쟁이 양계에 비해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 주현군, 주진군이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아까 광종 때 만든 게 뭐라 그랬어? 과거제라고 했잖아. 이거 알아놓으셔야죠. 과거제는 뭡니까?
아빠 찬스 쓰는 게 아닙니다. 뭘로 관리를 뽑습니까? 실력과 능력으로 관리를 뽑는 게 과거제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자, 과거제는 자, 고려에도 있었고 조선에도 있었으니까 두 개 좀 비교해서 공부해야 돼요. 자, 일단 자, 문관 뽑는 걸 뭐라 그래? 그렇죠. 문과라고 하잖아. 됐습니까? 자, 문과는 어떤 과목 시험 치는가 알아야 돼. 하나는 뭡니까? 명경과. 이거 시험 통과해야 돼. 이것만 통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무슨 과? 재술과. 여러분 글자에 답 다 나와 있습니다. 명경과는 뭐예요? 과거제는 뭐예요? 유교 실력 보는 거 아닙니까? 유교 실력 보는 거. 맞잖아요. 유교 실력 보는 거니까 당연히 뭡니까? 명경과는 유교 경전. 밝은 명자. 유교 경전에 얼마나 밝은가? 얼마나 유교 경전을 이해하고 암기를 잘하고 있는가? 이거 평가하는 게 문과 중에서 명경과야. 재술과는 뭐예요? 뭐예요, 약자야? 논술. 여러분 지겨워하는 논술과 서술의 약자입니다. 재는 뭐예요? 제조할 제자. 여러분 글짓기 실력이 얼마나 있는가? 논술을 얼마나 잘 제조하는가? 뭐예요? 한마디로 글짓기, 논술 실력, 글짓기 능력을 평가하는 게 문과 중에서 재술과란 말입니다.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해와 암기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이외에 글짓기 얼마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가를 아는 게 재술과잖아. 그러니까 과거제가 어느 정도 좋은 시스템이었다. 됐죠? 자, 문과는 고려에도 있었고 조선에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전쟁의 장군을 뽑기 위한 건 뭐예요? 무과죠. 자, 이렇게 외워두세요. 고려에는 없었고 조선에는 있었다. 그 조선에 있었다는 증거. 이순신 장군이 무과로 합격해서 장군이 됐잖아. 자, 그 다음에 중인들이 치는 아주 잡스러운 과. 그걸 뭐라 그래? 잡과라고 하죠. 어떤 겁니까? 수학, 천문학, 의학. 지금은 중시됐지만 이 당시에는 잡스러운 잡과에 포함됐습니다. 이거 고려에도 있었고 조선에도 있었다. 마지막.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요. 스님 뽑는 과도 있었어요. 승과. 이게 승과야. 고려에도 자 고려와 조선 비교해보자. 고려는 뭐예요? 불교 국가잖아. 그럼 당연히 승과 있었겠네. 조선은 무슨 국가입니까? 그렇죠. 유교를 받아들였잖아. 유교 중에서도 뭐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회가 조선 아닙니까? 불교를 버리고. 그럼 설마 스님들 뽑겠습니까? 안 뽑겠죠. 없다.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능력으로 관리가 되는 거 공부했다. 이제 뭐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슨 찬스? 아빠 찬스입니다. 아빠 찬스는 백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안 백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죠. 백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제도를 뭐라고 한다? 음서제라고 하죠. 그럼 당연히 음서제는 능력보다는 뭐를 중시한다? 아빠가 귀족이냐 뭡니까? 거지냐가 중요한 거니까 뭘 중시한다? 신분을 중시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자, 고려는 무슨 사회야? 이 음서제를 통해서 고려는 귀족적 사회였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1품부터 18품까지 있잖아. 그럼 여러분 5품은 그렇게 높은 관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5품 이상의 관리의 아들, 자제는 시험도 안 치고 무시험으로 뭐 할 수 있었다? 관리가 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죄다? 음소죄다. 심지어 놀라지 마. 이렇게 아빠 찬스 써가지고 관리가 된 이 자제들에게 땅까지 줍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그게 무슨 전입니까? 그렇죠. 그게 공음전이다. 백으로 들어가는 거는 음서제. 자, 백으로 들어가가지고 땅까지 받아 처먹죠. 요게 공음점. 심지어 자기 아들한테 모도 된다. 세습도 된다. 요걸 통해서
고려는 조선에 비해서는 귀족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인다는 거 요거 슬쩍 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고려의 무슨 제도? 토지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토지 제도는 뭡니까? 전시과입니다. 전시과. 전시과는 뭐의 약자입니까? 전지와 뭐예요? 플러스 시지의 약자가 전시과입니다. 자, 이걸 월급으로 준다 이거예요. 관리들에게. 자, 어떻게 줍니까? 그렇죠. 이 땅을 갖다가 백성들이 경작하면 여기에서 나는 땔감과 뭡니까? 땅 전자잖아. 쌀 같은 걸 10분의 1 정도 거둘 숫자, 세금 줬자, 권리권자, 백성들한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이 권한이 뭡니까? 전시과 제도라는 거. 요거만 슬쩍 아시고, 이 전시과는 관리가 사망하면 국가에 뭐했다? 반납하는 게 뭐였다? 원칙이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긴 길로 왔습니다. 오늘 정말 이해하면서 반복하면서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긴장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번 시험 잘 치고 여친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